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문이과가 공통입니다. 한 문제 정도가 이과용으로 더 추가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거 내용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정적분에서 이제 넓이의 활용이라고 얘기하는 파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넓이의 활용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용하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공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2차식에 대한 건 알려줄 건데 3차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에 의해서 원리대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포물선과 그러니까 2차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차식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할 때 알파 값이 베타보다 작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y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형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표시한다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생각, 이렇게 요게 알파 베타라고 얘기할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 넓이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라고 얘기할 때 요 넓이나 그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하는 형태거든. 그러면 이 말이잖아. 넓이 S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러분들은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의 DX라고 얘기해 놓고, 그게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겁니다. 직접 해봤을 때 나타나는 공식이 뭐냐면 6분의 절대값 A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주지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요거는 공식을 조금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문제를 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반드시 이용을 해야만 문제가 풀려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얘는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명을 해보려고요. 선생님이 S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가 DX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내가 지금 X축의 인수분해 형태로 지금 교점이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의 X-베타의 DX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랑 어때? 같은 거지, 그지? 그러면 전개를 하다 보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개를 하다 보면 AX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A는 왜 빼먹어? A는, 그지? A는 빼먹으면 안 되고, A는 빼먹으면 안 되고, 베타에 X에 더하기 A의 알파 베타의 DX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A만큼은 빼놓은 상태에서, 얘들아, A만큼은 빼놓은 상태에서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지금 모르는 거야. 넓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이걸 정적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3분의 1 A는 뺐으니까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왜 자꾸 이러냐, 2분의 1에 여러분들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제곱에 플러스 알파 베타의 X라고 얘기해 놓고 알파 베타 이렇게 적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놈을 전개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는데 6분의 1을, 그러니까 6분의 1로 묶어내는 거야. 그럼 6분의 1을 묶어내게 되면 6분의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6분의 1로 묶어내서 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괄호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2에, 이렇게 합시다. 2에, 그럼 3분의 1 나오지?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여러분들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 있고,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여기 6분의 1 뺐으니까 더하기 6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가 되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형태로 중괄호가 탁 닫혀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나머지들을 샥 다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 정리하게 되면
6분의 a에 여러분들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만큼은 빼진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 놓고 전개를 하게 되면 2배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알파 베타의 플러스 알파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큼 빼졌으니까 여기는 베타 플러스 알파잖아, 그지? 그러면 빼기 3에 여러분들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나오니까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2알파 베타의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냥 플러스 6알파 베타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쫙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6분의 a만큼 묶어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된 다음에 여러분들 정리합시다. 잘 봐봐.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6알파 베타 플러스 6알파 베타 사라지면서 요거 플러스 2알파 베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기는 2베타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베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 베타의 제곱만큼이 되겠지.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a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하고 나면 요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a에 여러분들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뭐가 나온다? 세제곱 나온다. 이게 뭐야? 정적분의 값이잖아. 그러면 요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양수, 음수에 대한 값이 정해지면 넓이 자체는 6분의 그냥 절대값 a라고 얘기해놓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하나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관찰력입니다. 관찰력.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 보이고 그 인수분해가 되는 해의 값이 윗끝과 아래끝에 적분 구간에 윗끝과 아래끝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직선과 포물선이 있을 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내용인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y는 ax에 제곱하고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는 놈하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개념이잖아. 이러한 곡선과 이러한 직선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 되지.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요 점이 알파, 요 점이 베타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점의 모습을 여기로 내리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점의 모습을 여기로 뭐 하는 거야? 내리는 거야. 그럼 요 길이만큼의 함수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지. 그치? 맞아?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이 두 놈을 연립하세요. 연립하고 났을 때 그 해 값이 x값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한다면 이 넓이나 어떻더라? 같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식을 연립했을 때의 모습을 따지게 되면 똑같은 개념이겠지. 그지?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2차식이잖아 그냥. 그리고 그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냥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뭐 하면 돼?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2차 곡선인 여러분들이 2차 곡선 두 개, 세 번째 거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y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는 놈과 y라고 얘기하는 것이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이라고 얘기해서 이런 개념이잖아. 이러한 곡선과 이러한 곡선이 있는데 요 점의 좌표가 여러분들이 알파고 요 점의 좌표가 뭐야? 베타인데 이거 구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어차피 여러분들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근 자체가 알파 베타라는 거잖아. 그지?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을 때 연립 싹 하고 나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a-a 프라임의 뭐야? x제곱에 더하기 점점점점 가서 c 프라임은 제로에 대해서 이 값 자체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 값을 눌러 내리고 요 값을 눌러 내려서 요 길이만큼에 대한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렇게 표시하는 개념이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인테그랄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자. S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라고 얘기하면 인테그랄 여러분들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걸 fx 요걸 f'x라고 얘기하면 fx 마이너스 뭐 gx라고 할까요? gx의 dx입니다. 이 개념인데 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2차 항의 계수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잖아. 절대값 빼먹었네. 2차 항의 계수에 그러니까 6분의 뭐 하면 돼? a에서 a' 한 거 절대값 해놓고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뭐 하면 돼? 세제곱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2차 항의 계수에 대한 것만 올려주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곡선과 곡선이야. 근데 3차 곡선과 접선 사이의 넓이는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직접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웬만하면 선생님도 지금까지 문제 풀어봤지만 저걸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건 그리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고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와 넓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역함수. 역함수.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지? y는 x에 관한 대칭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y는 x에 관한 대칭이므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함수 fx라고 얘기하는 놈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요게 y는 fx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의 그 교점을 찾는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y는 x에 관한 대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 둘레 넓이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요 넓이 있죠? 요 넓이. 선생님이 지금 빗금친 넓이. 빗금친 넓이나 이 밑에 있는 넓이는 어때? 같잖아. 그지? 같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럼 이 넓이 구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곡선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통해서, 거리가 아니라 그 점의 교점을 찾아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더라? 2배 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상으로 외워야 될 건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2차 곡선에 대해서 2차식에 대해서 S라고 얘기하는 건 6분의 절대값 A의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저 공식을 꼭 외워야만 하느냐?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 꼭 저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직접 정적분 하셔서 넓이를 구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넓이에 대한 활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